자, 어제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가 나왔어요. 한국의 0.6인데 미국이 4.9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성장을 했다고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미국에 지금 다들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4.9%가 성장했을까요? 올 여름부터 성장이 정체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성장세가 생각보다 가팔랐다. 소비가 아주 탄탄하게 미국에서 뒤를 받쳐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의 연준에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죠. 저는 이게 미국 고용이 탄탄한 것과 비슷한 착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미국의 고용이 정말로 탄탄하지 않은데 아주 고용이 견조하다라는 그런 이 통계 조사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오늘날 미국을 가만히 보면 완전히 절벽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쓸 돈이 많이 있었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코로나 기간에 미국 정부가 뿌려댄 돈이 지금 어마어마해서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거라 봅니다. 작년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가 국민들한테 나눠준 돈,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또 코로나 기간에 대외적으로 돈을 쓰러 다니지 못했으니까 쌓인 돈, 이런 걸 가지고 전부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통계적으로 여러 수치를 보면 미국 국민들의 저축이나 지갑이 거의 다 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틀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런 경제 화랑이 이제 4분기 10월 달부터는 끝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모기지 금리도 올리고 기업의 이자 비용도 올리고 신용카드 상환 부담도 늘리고 또 미국의 자동차 대출과 신용카드 연체가 급증하고 있고 고금리에도 겁을 먹지 않고 돈을 쓰대던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그로스 같은 경우에도 지방은행 대학살, 자동차 대출 부실 증가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둔화를 가져올 거다. 그래서 4분기부터 침체가 시작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소비 지출 증가에 의한 성장률 4.9%가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이 벌어서 번 돈으로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면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버는 돈이 아니라 국가가 부채를 내어서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줬어요. 미국은 1년에 2,600억 달러 적자가 난다 했잖아요. 그리고 국채 이자가 900억 달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빚을 내서 국가부터 살고 있고 국민을 빚내서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던져줬는데 국민들이 코로나 기간에 쓰지 못한 부분을 쓰대는 효과가 남아서 지금도 성장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가치 창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의 결과가 아니라 한마디로 빚받아서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점점 갈수록 재정 적자가 커지고 국채라는 부채의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그야말로 나라가 신용 불량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가 저렇게 살림을 살겠어요? 미국이니까 저렇게 가능한 겁니다. 기축통화국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제 위기가 덮치고 나면 미국의 기축통화국 위치도 굉장히 흔들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돈을 세계 공통화폐로 쓰고자 하면서 자기 나라는 그 화폐에 대한 권위를 지키지 않고 막 발행해서 국채 발행해서 먹고 산다. 한마디로 미국은 빚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4.9%가 성장했다. 기가 찰 일이죠. 차라리 유럽처럼 그야말로 제로 성장하거나 마이너스 성장하더라도 빚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는 게 국가 장래로 보면 맞는 일이죠. 이제 저렇게 되면 곤란한 부분이 하나 생기는데 뭐가 곤란하냐. 겉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가 경제 침체다 어쩌다 했는데 4.9%가 성장이 됐으니
금리를 올리지 않을 명분도 없죠. 그러니까 연준이 미치고 환장할 거라고 봅니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침체에 들어가기 딱 직전인데 3분기에 4.9%를 성장했다. 그래서 침체 들어갈 거라고 우리는 지금 금리를 동결해서 올리지 않고 있는데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는 안 올리도 된다고 하는데 아니 4.9%나 성장하는 마당에 무슨 놈의 침체냐. 금리 올려라. 지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가 금만 바라봐서는 이게 도대체 뭐지하는 요지경 속인데요. 저도 기축통화국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완전히 빚내가지고 국민들한테 돈을 무더기로 나눠주고 그걸 쓰대면서 또 경제 성장을 높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본원적 가치 창출과 관련 없는 쪽에서 발생한 돈은 필히 경제 메커니즘을 파괴한다 하는 그게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부가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창출하는 방식으로 오게 된 소득이 아닌 어디서 뭔가가 나한테 던져진 소득 그리고 그 소득이 화폐 남발에 의한 빚에 기인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그 나라 경제를 전체적으로 무너뜨리죠. 자, 미국은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문을 닫았을 건데 자기들이 지금 세계 경찰 노릇한다고 문 안 닫고 저러고 사는데 이제 곧 곡소리가 심각하게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성장이니 호황이니 하는 것들도 이제 언제 있었나 싶을 거고요. 그야말로 장사 치를 일만 남았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